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의 신복TV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SDN입니다. 테마는요, 신재생에너지고요, 섹터는 태양광입니다. 재무상태표 보기 전에 제가 지금 하단에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보내드리니까요, 참석하실 분들은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DN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그 카톡방에서 지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청하는 종목들 제가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미 제가 이 재무상태표를 처음 읽어드린 종목이요, 한솔이었습니다. 한솔이 니콜라 악재가 터져가지고 3만원대 초반까지 조정받을 때, 그때 제가 이 종목을 읽어드렸습니다. 그죠? 그때 3만 얼마까지 조정을 받으면 거기에서 무조건 추매를 해라.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그때 무조건 진입하시면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가져가시면 이 니콜라 1000억 아무것도 아니다. 투자금액 1000억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진입하시면 좋다 라고 제가 그때 한솔 읽을 때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솔은 뭐 58,000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뭐 이미 제가 읽어드렸던 거, 그때 목표가를 제가 6만원에서 7만원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이미 그때 제 동영상을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한솔은 큰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댓글로 뭐 고맙다 뭐 이런 문자 카톡 하나 단톡 댓글 하나 주시면 말이 헛나오네요. 댓글 하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종목 태양광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SDN 회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표이사는 최기혁 씨입니다. 주요 사업을 연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립은요, 1994년도에 3월 18일 날 설립이 되어서 26년간 지금 현재 존속 중인 회사입니다. 상장은요, 2009년 5월 19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요, 1994년도에 선해기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2004년도에 이제 한국신재생에너지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국내외 태양광 발전소 및 태양광 모듈 생산 및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04년도부터 태양광 산업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태양광 산업을 시작한 거는 연식으로 지금 16년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주요 주주는요, 최기혁 외 13인이 660만 주, 총 발행 주식수의 13.81%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기혁 씨가 방금 대표이사였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이사가 지분율이 너무 낮습니다. 주식회사라는 이 개념이, 주식회사라는 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그죠?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했을 때, 아무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경영을 하는 사람이 이 지분권이 비중이 높아야지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지금 지분율이, 이 최기혁 씨 지분율이 조금 낮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죠? 제가 지금 현재 근로자 상황을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무슨 스타트업 업체가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해라, 비상장이라도 투자를 해라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 때 뭘 먼저 봅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 인물 됨됨이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요, 우리가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걸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지표는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회사에 그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근속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상장한 지만 해도 1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균 연수가, 근속 연수가 5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죠. 그러면 이런 것들로, 물론 이분이 최기혁 씨가
성격이 더럽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런 평균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로 저는 추측을 할 뿐이에요. 물론 제 추측이고요. 그래서 근속연수가 짧은 걸 저는 싫어합니다. 이 회사가 이 근로자들이 근속연수가 짧다라는 것은 회사에 애사심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회사들이 크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는요, 이 근속연수만큼은 제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제가 읽어드릴 때 근속연수가 그래도 10년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요거는 의외로 이게 근속연수가 너무 짧더라고요. 그러면 근속연수가 짧을 때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일이 너무 힘들다. 아니면 두 번째, 대표이사가 성격이 더럽다. 세 번째, 대표이사는 성격이 좋은데 거의 자기가 상위 관리자들, 그 임직원들이 성격이 더럽다. 그래서 같이 일하기 더럽다. 뭐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 때문에 회사들이 그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근속연수 짧은 걸 싫어합니다. 이 회사가 평균 근속연수가 굉장히 짧다. 이거 별로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본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갈게요. 항상 그래 왔듯이 이 회사 지금 현재 이 종목 신용잔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지금 3월 달에 공매도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신용잔고율이 높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가 너무 상단에 치솟았을 때, 그런데 그게 신용잔고율까지 높다. 그러면 공매도가 날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신용잔고율 높은 게 요게 지금 두 번째 위험이네요. 제가 보는 지금 읽어드리는 것 중에 두 번째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율 높은 거 요거 구면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본금은요 2,400억이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금요일 주가가 3,770 분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 종료를 해서 시가총액이 발행 주식수가 4,800만 주다 보니 시가총액이 지금 1,800억 정도가 됩니다. 1,800억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를 하는지, 자산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 시가총액이랑 또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유통 발행수는요 410만 주입니다. 유통 발행 비율은요 85%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체기역 시외 13인이 소량 한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유통 지금 발행이 85%, 유통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일 거래량은요 210만 주, 거래량은 뭐 5%, 뭐 수급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승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입니다. 3%에서 5%, 한 7% 정도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이게 매집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점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 파동에 우리가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수급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5% 정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유동 비율은요 92%고요. 비유동 비율은 388%입니다. 부채 비율은 44%. 자본 대비해서는 80% 정도 돼요. 적정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요, 요 점수는 제가, 요거 잘라내야 되네요. 제가 재평가할게요. 요 부분은 제가 중 플러스를 주겠습니다. 중 플러스. 안정성 지표는 중 플러스. 안전한 회사다.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총 자본 이익률이 3%밖에 안 돼요. 총 자산 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는 항상 똑같아요. 요거는 자본금과 부채가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자본과 부채가 합산된 게 총자본이기 때문에 이 총자산하고 총자본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자기자본 이익률은요 21%입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8%입니다. 요거는요 중 마이너스를 주겠습니다. 성장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 증가율이 42%를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분기에 비해서. 총자산 증가율은 16%를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거 안 됐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하 플러스를 줄게요. 요거는 괜찮으니까 매출액 증가는 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줄어들었다. 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5바퀴가 돌았고요. 총자산 회전율이 조금 적네요. 비유동자산 회전율도 조금 적은 편이네요. 그래서 요것도 중 마이너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표평가는 태양광에서 지금 중 정도가 된다. 전체 지표평가.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활동성 지표를 종합했을 때
이 회사의 투자 지표는 중이다. 상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자산 총계가 1000억이었고요. 2016년도에 900억, 17년도에 1000억, 2019년도에 1300억. 거의 뭐 평균적으로 박스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총 자산이 3분기 기준으로 1570억이네요. 200억 정도가 22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상태다. 부채는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부채가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부채가 지금 15년도에 520억에서 이때도 부채는 박스권으로 600억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놀았는데 지금 2020년도에 부채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아마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서네요. 그죠? 이자 발생 부채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까지는 박스권이었습니다. 그죠? 변동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아마 이자 발생 비용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뭐 4% 정도 늘었네요. 그죠? 재고자산도 3%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자본과 부채 총계, 이거는 총자산하고 같겠죠. 그죠? 16%가 정도가 증가를 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또 하나의 위험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상장 이후에 지금 벌써 14회차의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만 18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가 14회차. 이 전환사채 발행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금이 늘어날 때는요, 봐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무증을 했느냐, 유증을 했느냐,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느냐, 뭐 이런 거는 전환권 행사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자본금을 확충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외부 투자 자본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본 확충을 하는 거죠. 그때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죠. 무증 같은 경우에는요, 유증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익잉여금에서 공짜로 주주들한테 자기들이 발행을 해서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그대로, 자본금으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무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무증이죠. 그런데 이게 전환권 행사로 이게 늘어났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하느냐, 이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 14회차 많은 편이죠. 앞으로 180억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주가 희석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좀 기간이 1년 차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너무 좁아요. 그죠? 간격이. 한 달 만에 100억, 80억을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13회차, 14회차를 같이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포괄 손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 손익 2015년도에 481억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650억을 했어요. 2019년도에 조금 하향세를 그렸다가 2016년도부터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3년 동안 매출 신장을 2배를 이끌어 왔다 라고 보이죠. 그죠? 16년부터. 그런데 전년도 3분기에는 440억을 했고요. 올 3분기에는 64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200억을 지금 현재 전분기에 비해서 많이 했죠. 그죠? 4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4, 4분기에 그러면 얼마 정도를 했느냐? 이때 200억을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 올 하반기도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매출 신장한 거하고 따지면 올 4, 4분기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32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최소 300억에서 320억 정도 해낼 것 같아요. 그러면 940억 정도가 되겠죠. 940억 정도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40% 정도 더 신장을 시키는 거겠죠. 30%, 40% 정도. 자, 그러면 올 하반기는 매출액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요, 55%가, 이거 매출 원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매출 총이익은 9%로 줄어들었습니다. 9%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서 이익이 굉장히 적다.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23%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다. 이거 개선돼야 된다. 그러면 원가 절감을 이뤄내야 되고요. 들어가는 부수적인 판매비와 관리비, 이 절감을 이뤄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320억 연말에 가지고 오고 매출 채권이 있는 거 가지고 회수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도 상대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구조는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 물론 이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의 비용이 금융 비용이 18억이고요. 전년도보다 줄어들었고요. 영업의 손익이 30% 늘어났습니다. 이익이 조금 늘어났네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빼놓고는 전부 다 개선이 다 되었다. 전년도보다 훨씬 좋다. 뭐 요렇게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 한번 볼게요. 15년도, 19년도에 현금 흐름은 2015년도에 비해서는 2배가 늘어났지만 중간에 17년도가 이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17년도예요. 그죠? 17년도. 나중에 뭐 차트를 보고 뭐 주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지만 17년도에 굉장히 이 회사가 안 좋았다라는 거는 지표, 이 재무상태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2년 동안 개선을 많이 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현금 흐름은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질 것이다. 2019년도에 77억의 현금 유입을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요.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매출 채권 비중하고요. 회수율 그리고 대손충당금 요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200억 올해 투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투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더 매출액 신장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조금 듭니다. 재무 활동으로는요. 전년도에는 마이너스였고요. 올해에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사채 발행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투자 유입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요. 발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부채로 시작하는 겁니다. 부채로 잡혀요. 전환사채는 바로 자본금으로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계정에서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부채로 남아 있다가 행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고 이자를만 받겠다라고 하면 그 전환사채 사채권에 표기된 권면에 표기된 이자율만 지급을 하고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럼 차입권 상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환 행사를 하게 되면요, 요게 어디로 가죠? 자본금으로 편입이 돼요. 요게 전환사채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 220억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는요, 재무활동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거는 부채 활동으로 돈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채가 늘어났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면요, 이 회사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 활동을 부채를 끌어간 만큼 투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다,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기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세 번째 위험, 네 번째 위험, 첫 번째 위험이 뭐였죠? 첫 번째 위험이 신용률이 높다. 이 회사. 두 번째 위험이 근속 연수가 짧다. 세 번째 위험이 뭐죠? 전환사채 발행이 많다. 네 번째 위험이 지금 파생상품입니다. 이 파생상품이 일반적으로 환해지를 합니다. 회사마다 특히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요, 수출이 많은 업체들은 파생상품을 꼭 가입을 합니다. 그게 이제 통화 스왑을 많이 해요. 스왑을 많이 하는데, 이 스왑이 뭐냐면요, 스왑은 이자만 교환을 하는 거예요. 통화 간에 이자만 교환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환위험을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파생상품을 가입을 하는데, 이 회사는 통화 선도를 해요. 선도를. 통화 선도를 하는, 이 선도는 뭐냐 그러면요, 원금까지 전부 다 교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부채가 지금 현재 37억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지금 네 번째 위험입니다. 요런 위험들을 가지고 있다. 투자를 할 때 요 위험들은 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들어간다,
뭐 이미 물렸다 하신다라고 하면요. 단기 파동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27원은, 주당 27원을 벌어왔고요. 2019년도에는 93원을 벌었습니다. 굉장히 큰 성장을 했죠. 그죠? 그럼 PBR 값을 한번 볼까요? 67배 2015년도에, 2017년도에 21배, 13년도에 31배, 19년도에 32배였습니다. 지금 현재 값은요, 제가 분기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36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EPS 값이 지금 올 하반기 때 지금 전년도 분기 기준으로 우리가 매출액이 지금 많이 지금 성장을 했다라는 걸, 올해는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도 더 증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더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EPS 값이 올라가겠죠. 그죠? EPS 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값은 떨어지겠죠. 자, 요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뭐 제가 하반기 때는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배 정도 되는 지금 값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부 가치 같은 경우에는요, BPS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1600원이었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장부 가치가 많이 늘었죠. 그런데 20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한 주당 1821원 정도의 장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값이 지금 현재 주가가 전년도하고 지금 뭐 별 변화가 없다. 지금 2.7배밖에 안 된다. PBR 값 양호하다. PBR 값이 양호하다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시총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시총이 1,600억이었습니다. 지금 매출이 얼마였죠? 매출이 640억입니다. 1,600억 시총에 640억 매출, 그러면 총자산이 1,570억이네요. 1,570억. 총자산은 1,570억입니다. 거의 뭐 지금 자산 대비해서 시총하고 1대1이에요. 1대1. PBR 값 낮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수치만으로 따졌을 때는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값, 이거 큰 의미 두지 않고 들어가셔도 무방하다. 요런 것들을 값이 높다라고 하면요, 부수적인 거를 산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요런 것들이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출액은 1,300원 전년도보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매출액이 지금 요건 기말 기준이잖아요. 기말 1,500원. 올 하반기 때 1,800원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아요. 1,800원, 1,900원. 뭐 매출액 신장 전년도보다 더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PSR 같은 경우에 2.84배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요 PCR 값이 지금 조금 높지만 PSR이 지금 이 값을 보완을 해준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 평가에서는요, 결과값에 총 제가 다른 거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산수를 지금 제가 수식이 넣어놨는 게, 이게 지금 옮기면서 이게 셀을 옮기면서 이게 수식이 다 엉그러졌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았고요. 전체 그냥 결과값 지표 평가에서는 이 회사 중 플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한 4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 플러스, 상 마이너스 요 정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단기 파동 기대해라. 단기 파동 기대하고 지금 정도 뭐 진입을 하고 있으면 2월달까지 수익 내는 단기 파동으로 수익을 챙기고, 신용잔고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2월달에 나는 피해야 된다.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수익 일부 챙기고 나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챙기고 나오고 나면 아마 조정이 펼쳐지고 나면 그때 재진입 찬스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쯤 되면요, 기말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기말 보고서 보고 장토를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시간이 길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차트를 안 보려고 했는데, 차트 뭐 제가 단기 파동 봐라고 했는데 이 차트를 안 볼 수가 없네요. 그죠? SDN 일봉입니다. 일봉 보시면요, 지금 현재 지금 하단에서 지금 가운데 평균값에 와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1선이 5일선 지금 5일선이 21선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매집이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2월 안에 저는 단기 파동 기대합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장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장투 종목들은 월봉이나 주봉을 봐야 되겠죠. 그죠? 제가 월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박스권이 길었어요. 박스권이 길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 추세 전환을 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3월달, 요때만 요때만 조금, 대응을 잘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월봉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수급 상태가 확실히 좋아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3월달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2월달부터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 저는 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코멘트 하나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요. 제가 비대면으로 상담을 다 해드리니까요. 집안에 막혀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뻥뻥 뚫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나중에 뭐 금융집을 한번 지어드리든지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 가계 자산에서 내가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보험 비중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요. 현금 흐름이 살아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제가 개별 상담 비대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늘 성투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제가 길을 한번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